죽여봐, 죽여버려봐. 내가 혐오스럽지. 해, 죽여. 엄마가 살아있는 게 너무나 골치 아프잖아, 우리 아들. 이번 회차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들과 앞으로의 전개를 함께 살펴보죠. 차수열이 경찰이 된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정희신이 5명을 죽였으니 아들인 수열이 5명을 살리라는 최중호 형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의 죄를 대신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경찰이 된 것이죠. 정희신의 살인 자백 조건이 바로 아들 수열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었는데요. 수열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서구환을 죽이려고 한 이유도 자신과 수열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수열을 도청하던 게 여자가 아니었네요. 정희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릴 적 정희신이 보살펴줬던 아이였습니다. 박민재는 정희신을 만나기 위해 수열의 주변을 맴돌았고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희신의 도움을 청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의도적으로 정연과 수열에게 접근하고 수열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정연에게 정희신의 존재가 밝혀지고 연쇄살인범의 아들이라고 밝혀지는 게 두려운 수열. 남편의 엄마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수열이라도 절대 밝힐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박민재의 범행은 비슷하기는 했지만 사이키 조명과 마취제를 이용한 다른 방식의 모방이었던 거죠. 박민재가 모방범이 아니라는 게 드라마 인물 관계도를 보면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설명처럼 서구환과 같은 정희신 추종자일 뿐인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범인의 실루엣은 분명 여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물들을 보면 정연의 친구 서아라가 제일 유력한 용의자인데요. 서아라는 박민재가 벌이고 있는 일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만날 걸 예상하고 일부러 정연을 부추겨서 수열이 살던 곳까지 데리고 간 거죠. 외할아버지도 범행에 뭔가 연관되어 있을 거라 예상했었는데 딸을 보러 갔다가 가정폭력에 힘들어하는 정희신을 봤고 우울에 빠지는 장면까지 봐버렸지만 차마 딸이라서 신고할 수 없었던 건데요. 항상 악역으로만 나오던 배우를 이렇게 쓰는 게 헷갈리게 하려고 한 의도였나 봅니다. 0번째 희생자가 친부라는 걸 안 수열이 정희신을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묻는 장면은 와, 정말 고현정 배우 연기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서구환이 0번째 살인을 알고 있었던 건 박민재와 정희신 추종자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거였던 것 같고 박민재는 수열의 집에서 살다시피 했을 때 보게 된 게 아닐까요? 정희신이 천장에서 독을 가진 남가래를 키웠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마귀를 키운다고 했었는데 남가래라는 벌레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탈옥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때마침 서구환을 처리하지 않으면 수열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결심을 하게 되죠. 팀 동료들은 수열이 범행의 모든 걸 알고 맞추는 게 의심스럽고 찜찜한 동료 형사들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없이 서구환을 찾아갔다가 탈출한 서구환을 뺑소니로 처리하죠. 그리고 정연을 찾아가며 사화가 끝났는데요. 여태 감옥에 있던 정희신이 어떻게 수열의 집 주소를 알았을까요? 누군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예고편에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정희신의 모습과 서구환을 죽였냐는 수열의 질문에 너부터 얘기해봐 라고 하는데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발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건데요. 정희신의 너부터 얘기해봐라는 질문은 정연을 만나고 온 후 정연과 많은 대화를 하고 온 듯해 보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엄마가 눈앞에 나타나고 정연은 박민재가 보여준 사진으로 정희신의 얼굴은 알고 있었으니 보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정희신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0번째 남편을 죽이고 그 도파민으로 다른 아동학대나 성범죄자들을 처리하면서 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건 아들 수열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진짜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서구환을 처리한 거고 정연을 찾아간 게 아닐까요? 훈련한 박민재가 조이라는 아이디와 채팅을 하는데 여기서 조이는 박민재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존재를 밝혔을 거라 생각하고 정희신과 똑같이 했으니 똑같이 대해달라고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박민재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채팅창 뒤에 있는 창을 보면 박민재가 연재하고 있는 만화의 시나리오 같고 작업실에 있던 살인 현장 모형들도 영감을 얻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을까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공통점으로 데이트 앱을 알게 되었고 조이라는 여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범인이 조이라고 수사 방향을 좁혀가면서 본격적으로 빠른 전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신의 범행을 찍은 영상을 핸드폰을 그 여자한테 전화라는 범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김나희는 그 여자라는 존재를 예상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공식적으로는 정희신은 죽은 사람이니까요. 뭔가가 찜찜하고 의심이 가던 김나희가 드디어 정희신이 살아있고 지금 공조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것 같은데요. 아직 수열의 어머니라는 건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게 되면 정희신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왜 모방범은 왜 정희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똑같이 따라하는 걸까요? 추종자는 아닐 것 같은 게 그 여자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좋은 감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많은 원작 내용들이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원작과 결말이 똑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트 앱도 그렇고 조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전화통화 때 남자의 목소리는 변조한 게 뻔할 테니까요. 5화에서는 정희신의 분량이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현정의 연기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재미있는데 장동윤의 연기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고현정의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너무 짧은 8부작이기 때문에 현재 공개된 인물들은 전부 나온 상황이니 이제는 정희신이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중호 형사도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 당시에 정희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기도 하고 그동안 가정폭력범의 얼굴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알고도 눈 감아준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인이 누군지가 궁금한 것보다 다음 고현정 배우의 연기는 어떨까가 더 궁금한 시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더 미스터리하네요. 드라마 사마귀는 띵소국과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화 분석도 기대해주세요.